공간은 실질적인 물리량이라기보다는 결국 기억이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추억을 만들어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소리로 일기 쓰는 엄마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귀는 유현준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오늘 하루도 6살, 8살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일기를 쓰거나 손에 펜을 들고 일기를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쓸 수 없다면 소리로 일기를 쓰자. 그렇게 문득 생각하고 이 책을 보니 공간은 실질적인 물리량이라기보다는 결국 기억이다.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추억을 만들어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저 역시 엄마로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완벽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엄마로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글귀를 읽으며 오늘 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여자아이라서 마음이 매우 여리고 감성적인 편입니다. 이 아이들은 갖고 있는 물건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또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 그러더니 이제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죠.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또 햄스터를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키워본 적도 없죠. 그런데 생명체를 기른다는 것은 그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쉽게 그래, 강아지를 키워보자, 햄스터를 키워보자, 물고기를 길러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첫째 딸의 생일이었어요. 저희는 생일이 되면 딸 둘에게 모두 선물을 줍니다. 왜냐면은 언니의 생일이 혹은 동생의 생일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축제와도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생일에 선물을 고르려고 했더니 둘 다 물고기 기르기를 고르는 겁니다. 잠시 정말 물고기를 기르는 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기르면 쉽게 물고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나면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생겨서 저는 그래 알았어, 장난감을 선물해 줄게 하고 물고기 장난감을 샀죠. 아이들은 장난감 물고기였지만 너무너무 신나게 잘 다루었어요. 물고기 밥도 주고 또 물고기 이렇게 건져보기도 하고 물도 갈아주고 물고기 키우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고기는 아니었으니까 아이들도 30분? 20분 정도 가지고 놀았나?
금세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연히 책 속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오늘 날씨에는 그 옷이 안 맞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 자율성을 꺾고 성장을 정체시키는 지시가 사랑의 이름으로 전달된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율성은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삶을 대한다. 자신도 모르게 열정과 도전 대신 안정과 권태를 선택하는 셈이다. 자율적인 결정 끝에 져야 하는 책임도 아이들에게는 몸에 쓴 약이다. 행위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모두 겪어보아야 역경을 견디려는 용기와 내 삶을 내가 끌어가려는 주도성이 생긴다. 아이에게 작고 사소한 일부터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실수를 겪고 그 결과에 대처해보는 것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부모 의지를 강요하는 시간을 대화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야 한다.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 자기 삶에 대한 열정과 재미를 만들어줄 수 없다. 이 글귀와 함께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전 사실 이 말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만약 마음속에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잠잠해진다. 이것은 실행과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은 매우 위험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천재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재능이라는 것. 그 말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잠잠해진다. 이 말은 실행하라, 경험하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 글귀를 읽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고기가 죽으면 너무 슬퍼할까봐. 그래서 장난감 물고기를 샀는데 이건 아니다. 슬픔도 겪어내야 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일주일간 장난감 물고기를 잘 돌봐주길 바래.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엄마가 너희들에게 정말 기를 수 있는 물고기를 함께 사러 갈 거야. 우리 같이 정말 물고기를 함께 길러보자. 이 책이 아니었으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런 선택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조선미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아이가 힘겨움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책을 만나게 되었고, 이 물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화로 인해서 더 제 가슴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동안 이 책은 많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영혼이 강한 아이. 그래서 슬픔을 겪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슬픔과 좌절에서 얼마나 빨리 이겨내느냐,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일까 많이 고민되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람이 다른 빛깔을 가지듯 그 정답도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모든 라디오 방송, TV 방송 참 많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와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아이를, 내 아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장 최선의 답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완벽하지 않듯 우리 아이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좌절에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도록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키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내린 판단이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부모이니까요. 물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책과 마주할 수 있는 저의 멘토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책과 강의들. 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고 그 답은 제가 찾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선택하는 것이죠. 육아를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버거운 일인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많이 수고하셨죠? 칭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여유 가지시고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